네, 오늘 리눅스 마스터 2급 2차 시험 본 거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그러니까 정답 확인이죠. 실제 정답 결과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나오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고요. 2022년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죠. 12월 10일 날 토요일 날 2시부터 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뭐 어려운 수준, 어려운 수준, 중간 수준. 근데 그리고 이제 쉬운 수준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이 중간과 쉬운 그 어느 정도, 그 쉬운 쪽에 더 가까운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게이트웨이를 찾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 뭐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게이트웨이를 찾는다든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찾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더 쉽긴 합니다. 암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경우에는 더 따기 쉬운 시험이 어제 시험이었다. 난이도는 그 정도로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죠? 유의사항 간단하게 그래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물리적인 신분증, 그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수험표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를 왜 가져오는 게 좋냐면요. 거기에 그 수험 번호가 있어요. 수험 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이 아니고 수험 번호죠. 수험 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OMR 카드 하니까 컴퓨터용 사인펜 꼭 가지고 가셨어야 되고요. 자, 시험은 50분 후부터 시험지 퇴실하고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50분이면 대부분 다 풀고 나갑니다. 실제로 100분을 소유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죠? 예. 여기 잠깐 그 확인이 좀 있습니다. 80문제죠. 1과목은 48번까지고요. 2과목은 80번까지입니다. 자, 60점, 1과목 60점, 2과목 40점 해서 이제 토탈 100점이 되고요. 총점은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60점이 넘더라도 40점 미만이 40% 꽈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40은 4, 46, 4, 46, 16점 그리고 여기 46에 24점. 예, 이 밑으로 맞으면은 꽈락이 되는 겁니다. 이 40점에 16점 밑으로 맞으면 꽈락이고 60점에 24점 밑으로 맞으면 꽈락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합격선에 들어가면 이 꽈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두 번째 과목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이 두 번째 과목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더 쉬웠어요. 더 쉬움. 왜냐면 이 두 번째 과목이 일단 그냥 좀 암기 중심으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를 한번 꼬우면 어려워지는데 이번에는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시험, 년 말의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슬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프린터 작업 Q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Q의 상태 정보. 제가 실제로 본 시험지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네요. Q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알맞은 것은 그냥 쭉 보면 바로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 LP 라인 프린트라는 뜻입니다. 라인 프린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린터 작업 관련된 문이니까 맞다. LP까지 맞다. stat 뒤에 붙은 거는 뭐냐면요. stat은 state 상태입니다. 상태. state 예, 상태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상태 프린터 상태 요걸로 해서 그냥 바로 답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요게 반복돼서 나오는 기출입니다. 기출이라서 뭐 딱히 그냥 외우고 갔으면 푸셨을 거예요. 자, 참고로 1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LP 프린트하는 명령어고요. LPR도 프린트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거 계열이 다르죠. 명령어 계열이 다릅니다. 이거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건데요. 계열 문제가 나옵니다. 캔슬은 프린터 캔슬 시키는 문제였고요. 자, Q의 상태 정보 3번이 답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가고요. 상태 정보 3번. 그리고 다음 중 원격지 시스템에 있는 프린터를 공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맞은 것은? 자, 원격지 시스템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프린터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프린터 공유해 주는 게 특히 뭡니까? 삼바죠. 삼바. 이것도 좀 기출 문제고 쉬운 문제. 기출. 그냥 암기하면 나오는 문제. 기출 문제 2개. 그냥 바로 맞출 수 있었어요. 자, OSS는 뭐냐면요. 사운드 따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운드 따내고. NFS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는 거라서 헷갈릴 수 있었는데 프린터예요. 프린터. 여기 핵심 키워드는 프린터. 세이는 이제 스캐너 관련이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화면 좀 올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의 경우 구성하면 좋은 기술,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냐? 알맞은 거. 자, 사용자가 많아져서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할 때 손쉽게 용량 증설이 가능하다. 자, 물리적으로만 쌓아놓게 되면, 피지컬하게만 쌓아놓게 되면요, 요거를 다시 세팅을 잡을 때 처음부터 다시 잡아줘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LVM, Logical Volume Management죠. logical 잘못 썼어요. logical volume 영어 시간은 아닌데 이게 영어를 그냥 풀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한테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매니지먼트 M-A-N-A-G-E-M-E-N-T 이거죠. logical volume management 실제는 뭐 가령 뭐 아주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일단 이해하기 쉽게 뭐 네모로 이해를 하자, 관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실제랑 다르게 이제 우리 관리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Logical Volume Management, 논리 볼륨 관리 뭐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1번이겠죠. 자, 2번은 뭡니까? 이거는 그 정보를 관리할 때 이게 디스크를 이렇게 여러 장을 쌓아서 여기에도 정보를 넣어놓고 가령 별이라는 정보를 넣어놓고 이렇게 계속 넣어놓으면 얘가 하나 손상이 돼도 얘로 복구를 할 수 있다. 복구 기술이 되겠고요. 삼바 아까 2번에서 말씀드린 건데 파일이나 프린터를 공유할 때 특히 윈도우즈의 리눅스 시스템과 윈도우즈 시스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 시스템 간에 뭘 하는 겁니까? 프린터 공유나 파일 공유할 때 쓰는 기술이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때 그냥 쉽게 증설해. 그냥 물리적으로 갖다 붙여놓고 논리적으로 인식하면 된다. 논리 관리하는 거. NFS는 방금 설명했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4번으로 좀 올라갈게요. 4번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계속 넘기니까 좀 불편한가요? 조금 잘 맞춰서 안 되네요. 좀 줄여서 하려면 또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1998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사운드 카드. 자, 사운드 카드 벌써 답 나올 거예요. 사운드 카드 답 뭘까요? 이거 아니면 얘네 두 개는 탈락입니다. 왜 그렇죠? 세이는 아까 전에 스캐너라고 그랬죠. 얘는 스캐너입니다. 엘프렉은 뭐죠? 얘는 프린터입니다. 자, 그럼 사운드랑 상관없죠? 그럼 이거 두 개는 아웃됐고요. 자, OSS는 사운드고요. 엘사도 사운드입니다. 어드밴스드 리눅스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발전된 리눅스 사운드 드라이버가 될 거고요. 기술이 될 거고 OSS도 사운드 따는 기술이에요. 사운드 카드를 자동으로 구성하게 하고 사운드 장치 관리를 목적.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알사가 맞다는 거예요. OSS는 사운드를 따는 쪽이고요. 그래서 2번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기출입니다. 지금 1, 2, 3, 4가 다 기출에서 나왔어요. 기출에서 나왔다는 거는 단순 암기로 그냥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컵스 프린팅 시스템 설정 및, 자, 컵스 뭡니까? 자, 프린트 관련된 거죠. 여기 프린트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애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및 애플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 및 제어할 때 사용하는 명령을 가장 많은 겁니다. LPC, LPR 다 프린트 관련 명령이긴 한데 이거 설정이잖아요. 애드민 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Q를 본다든가
명령을 실행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라 이 라인 프린트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 4번. 쉽게 좀 풀리네요. 자,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10기가 용량을 가진 디스크 5개를 사용해서 레이드 6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실제 가능한 사용 가능한 디스크 용량. 그런데 보세요. 기출 문제에서는 요게 나왔었어요. 14기가가 있는데 이거를 몇 기가로 할 수 있겠냐. 근데 거기서는 레이드가 아마 5로 나왔던 것 같아요. 5로 나왔을 때 손실 다 쓰지 못하는 비율이 한 33% 돼요. 근데 레이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고 하면 좀 답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로 대충 때리면 30% 이상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기가 용량을 가진 거 5개니까 50기가잖아요. 50기가에다가 30% 때리면은 대충 퉁쳐서 30% 때리면 3, 5, 15, 15기가가 날아가잖아요. 10기가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50기가를 가지고 왔을 때 15기가를 날려버리면 한 35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미 40기가는 답이 안 될 거잖아요. 이 35기가에서도 조금 더 줄어들 거잖아요. 이거 30%로 대충 때렸지만 실제로는 한 33%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이쪽으로 대충 찍으면 답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3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한번 7번 문제도 이제 살짝 아리까리한데 이런 거면 찍어서 맞춰야 되는데요. 다음은 현재 디렉토리 안에 텍스트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는 과정이다. 이것도 사실은 기출이긴 한데 문제를 살짝 봤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존의 타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파일을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애시당초 처음부터 쫙 묶는 게 아니라 추가할 때 어떻게 묶는 거냐. 그럴 때 답은 RBF로 나옵니다. 추가할 때는 R 옵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타를 한번 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무슨 텍스트 파일을 타를 한번 이렇게 묶여 있는 파일에다가 또 멀쩡한 파일을 하나 더 텍스트 파일을 추가로 묶을 때는 R 옵션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헷갈렸던 거는 뭐냐면 텍스트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는 과정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텍스트 파일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다. 그렇게 그냥 묶는 거면 C로 묶으면 되는 거거든요. C로 묶으면 되는 건데 X는 푸는 거고요. T는 이제 조회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 헷갈리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 기존에 있던 디렉토리에다가 하나 더 묶는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4번으로 이해가 됩니다. 4번이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7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굳이 헷갈렸던 건 한 두 문제 정도 있지만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 풀릴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견이 있으면 한번 좀 답을 한 번 더 의견을 주시면 저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또 이제 왔는데요. yum 명령을 이용해서 nm 패키지를 설치하는 거. 그냥 이거는 뭐 많이 해보셨을, 이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요? yum 해서 install nmap 하면 되는 거고. y 옵션은 뭐 굳이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다 yes로 진행해라. 요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2번. 이렇게 2번으로 답이 갑니다. 9번 한번 봐볼게요. 설명에 해당하는 설치 과정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make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반영하고 타깃과 의존성 관련 작업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는 make죠.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예, 기출문제. 많이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파일의 크기가 가장 작은 압축 형식.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것도 기출인데 쉽게 나왔네요. XG가 제일 작죠. XG가 제일 효율이 좋고요. 효율이 좋은 순서대로 묶으면 BG2, 요게 기출에는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GZ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Z, 이게 컴프레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로 효율이 좋고 제일 작아지는 파일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 가장 작게 효율 좋게 하는 거는 XG 2번. 자, 1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RPM vs. 근데 이거 완전 기출하고 100%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S5T 이게 뭡니까? 이게 verify 한다는 거거든요. verify. 근데 이제 verify 하는 건데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패키지가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 아니 패키지가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냐 깔으려고 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있냐 없냐 아니면 뭐 확인하는 건데요. 작은 부위, 큰 부위가 나왔는데
큰 V가 정답입니다. 이거 기출이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1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온라인 패키지 관리 기법. 요것도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DNF 때문에 헷갈리는데, 자, 보세요. 기본 패키지 관리가 있고, 이제 그 온라인 쪽에 그 디펜던시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햇 계열에서는 얘가 이음을 쓰고요. 이음을 쓰고, 얘 이제 기존에 이제 디폴트로는 RPM을 썼죠. 그러면 우분투 계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분투 계열에서는 이제 apt-get을 쓰거나, 그렇죠? apt-get을 쓰거나, 기존에는 뭘 썼습니까? dpkg, 데비안 패키지 dpkg. 조금 지저분한데, 이렇게 그냥 대략 오늘은 정답 확인에 중점을 두는 거니까. 수세 계열에서는 이제 이쪽에 zipper가 있어요. zipper 있고 왼쪽에 이제 yas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온라인 패키지 기법이라서 zipper는 괜찮고, 이 윰도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윰도 괜찮고, apt-get도 괜찮죠. 근데 yast는 분명히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인데, DNF 얘 못 들어본 애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명확히 얘가 답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4번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올라가겠습니다. 13번. 자, 우분투 리눅스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맞은 거. 아까 RPM은 레드햇 계열이라 안 되고요. 윰도 레드햇 계열이라 안 돼요. apt-get은 되죠. zipper는 수세 계열이니까 안 되고, 쉬운 문제, 기출 문제 맞출 수 있네요. 100% 그냥 확신하고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14번. 일반적인 CMake,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메이크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로스 설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이거 CMake인 경우는 CMake make 인스톨이고요. 일반적으로는 configure, 이거 CMake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make, 일반적인 방법이 안 나왔네요. 일반적인 방법은 configure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소스를 할 때는 configure 나오고요. 그 다음에 make 나오고요. make 인스톨이 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CMake 과정. 요것도 사실 CMake 과정도 물어보죠. CMake의 make 인스톨 기출로 나오죠.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 1번 답으로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15번,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vi 편집기, 많이 쓰는 편집기죠. 리눅스, 유닉스, 리눅스 쪽에서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을 때는 p, copy,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opy, 잘못 썼네요. copy, copy 이렇게 쓰면 돼요. dd는 지우는 거고요. s는 그 자리를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되긴 하는데 dd는 지우는 거고, copy 1번 많이 어렵지 않고요. by 편집기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 중에 중단되어서 작업하던 내용을 분류를 한다. 이게 기출이죠. 마이너스 R 옵션. 옵션을 R 쓰면은 얘가 이제 중간에, 이게 참 리눅스의 강점이죠. 작업 중에 갑자기 확 중단돼서 꺼졌어. 이거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까지 불러와지는 거죠. by -r 옵션으로 2번이 답이죠. 참 마음에 드는 그 리눅스의 강점이에요. 리눅스의 강점. 윈도우즈 대비해서. 윈도우즈는 자꾸 뭐 오토 세이브도 막 몇 개가 생기는데 참 저런 게 단순하고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자, 17번. 바이 편집기 문제가 꽤 나왔네요. 자, 줄의 시작. 키워드 나왔죠. 줄의 시작.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리눅스 마스터 2급을 붙는 방법이 있어요. 리눅스 마스터 2급을 붙는 방법. 마스터 2급 방법. 실력이 좋으면 좋은데 실력에 비해서 조금 더 붙기 편한 방법은 뭐냐면요. 키워드가 있어요. 줄의 시작. 바이 편집기의 줄의 시작은 당근이에요. 당근이. 캐럿. 이 캐럿을 당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1번 보지도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키워드로 맞히기. 1번 키워드로 맞히기. 2번 얍삽하게 맞히기가 좀 있어요. 얍삽하게 맞히기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3번 뭐 실력으로 푸는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 문제는 키워드로 맞히기. 뭐 읽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바이 편집기에서 줄의 시작, 당근 찾기. 오케이, 요겁니다. 요걸로 변환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죠. 리눅스인 경우에 전부 리눅스로 지원한다. 소문자, 대문자를 이렇게 바꿔서 지원해준다. 이거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엑셀에서도 소문자, 대문자 바꿔서 변환 되겠죠?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 다음 중 리눅스에 사용되는 편집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노 편집기가 개선되어서 등장한 것이 피코다. 아, 이거 상당히 고마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죠. 피코가 나노로 개선이 된 겁니다. 피코가 나노로 개선이 된 거예요. 나노. 피코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래, 이거 막 사실 나노나 피코는 안 써봤던 거라서 세세하게 뭐 키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키가 어떻게 된다, 뭐 틀린 게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되게 땡큐 문제입니다. 바로 틀린 거. 그러니까 틀린 거.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하세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나노가 편집기가 개선되어서 등장한 피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피코가 개선되어서 나노로 가야지 그게 다 옳은 겁니다. 자, 바이 편집기가 개선돼서 VIM이 나온 거 맞습니다. 기능이 좀 더 많이 들어갔죠. 바이 편집기는 빌 조이가 개발했다. 사실은 이제 빌 조이가 개발한 어쩌고 편집기는 뭐냐 할 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 나올 땐 이렇게 합니다. 조이라는 게 기쁘잖아요. 기뻐. 조이가 기쁨 이런 뜻이잖아요. 기쁨은 우리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이 편집기는 얘랑 닮았어요.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빌 조이가 개발한 게 바이 편집기입니다. 자, 이막스는 리차드 스톨만이 개발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막스는 리스프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좋게 만든 아주 강력한 치환 기능이 있고 지리 기능이 있는 편집기입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시는 문제예요. 리차드 스톨만하고 리눅스 만든 사람이 토발즈, 리눅스 토발즈가 있어요. 이 사람 헷갈리는데 토발즈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토발즈. 스펠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토발즈. 이거는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리눅스 토발즈하고 리차드 스톨만은 이막스를 만든 사람. 리스프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리스프 언어를 활용하는 중점으로 만들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1번 나노 편집기가 개선되어서 등장한 게 아니다. 틀린 거. 말이 많았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중 X 윈도우 기반으로 실행되는 편집기. 자, X 윈도우 기반이라고 하면요. 이게 그래피컬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리눅스에서는 이제 CLI 환경, 그래피컬 환경으로 된 X 윈도우 기반인데 우리 리눅스에서는요. 주로 이제 CLI 환경,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피컬 환경, GUI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요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gedit 맞죠? 근데 피코가 아니죠. 그래서 편집기 조합으로 알맞은 것. 피코, 나노 둘 다 아니고요. 여기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하고 가는 게 시험 문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gedit 맞지만 나노가 아니고요. gedit 맞고 kwrite는 모르겠지만 위에가 다 아니라서 4번이 답입니다. 이게 왜 모른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냐면요. 나노 같은 거 잘 안 써요. 피코도 안 써요. 안 쓰고 kwrite도 안 쓰죠. 우리들이 쓰는 거는 뭡니까? 바이 편집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정황상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정황상 맞춰서 가고요. 그래서 4번, 20번, 이거 안 좋았네.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이막스 편집기에서 자 이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편집기에서 커서의 위치를 현재 커서가 위치한 행의 끝으로 조합하는 거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아마 기출에 나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컨트롤 플러스 2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확 듭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맞추기 어려운데 그냥 대략 감으로 맞추는 겁니다. 기출에서 나온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날라갔네요.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 2가 여기 있잖아요. 컨트롤 2 이게 리눅스 004 이거 뭐냐? 이막스에서 편집기에서 커서 위치를 끝, 현재 커서가 위치한 줄의 끝으로 이동하는 거죠. 현재 커서가 위치한 행의 끝, 그죠? 2번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사실 뭐 틀려도 괜찮지만 여하튼 뭐 이막스를 저희가 쓸 일이 없어요. 바이 편집기 쓰면 너무 막강해서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끔 써야 되는 경우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니까 또 맞춰주긴 해야 돼서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튼 기출에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고 맞았다. 근데 실제로 키 배열이
ASD 자판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ASD 그리고 E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E는 이쪽으로 갈 것 같고 A는 이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2. 이런 문제는 사실 틀려도 되지만 기출을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대략 맞출 수 있다. 예, 이렇게 되고요. 네, 화면을 조금 또 올려볼게요. 요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AUX나 EF나 상당히 둘 다 그 많이 쓰는 건데 이 모든이라는 거에 이거에 좀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처음에 AUX 골랐다가 EF로 옮기게 된 이유가 AX만 해도 다 나오거든요, 거의. 근데 EF에서 이 옵션이 이게 아마 all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냐면요. 실제 리눅스 들어가서 man 페이지를 한번 쳐보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찾아보려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CentOS 그 실행시킨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E가 보면은 select all process잖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이 AUX 헷갈렸던 건 뭐냐면요. select all process except both session leaders. 그러니까는 이제 그 A에는 이제 제외되고 나오는 게 있고요. 결국은 또 로그인 옵션 상에서 로그인된 모든 쉘의 그 프로세스를 다 보려면은 모든 쉘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다 보려면은 현재 로그인된 쉘 말고요. 전체를 다 보려면은 EF를 쓰는 게 맞다. E가 맞다. 어디 있어요? E가 모든 프로세스. 그리고 A는 일부를 제외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당연히 AUX 많이 쓰니까 AUX도 했다가 EF로 나중에 고쳐서 답을 썼는데 시험장에서 실제로 고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장에서 고치지 말라고 그래서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뭐 본인이 명확하게 대략 더 많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쳐서 써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EF가 답이겠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문제지만 이 정도도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2번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헷갈리는 문제. 이렇게 실제로 그 CLI 그 쉘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쉘을 불러다가 뭐 배시 쉘이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불러와서 툭툭 쳐보면서 해봐야 더 그 실력도 늘고 좋지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가장 알맞은 것.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호출 방법의 하나로서 기출문제 똑같네요. 새롭게 생성된 프로세스는 호출한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가 된다. 자,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또 하나 실행을 할 때 얘 메모리를 해제하고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걸어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게 fork 방식인데요. 왜 fork 방식이냐면요. fork잖아요. fork. 자, 얍삽하게 맞추는 문제 방법입니다. fork입니다. fork 아니에요? fork? 혹시? fork니까 복사잖아. 복사는 뭐야? 하나가 있으면 원본이 있으면 두 번째 그 사본이 두 개가 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fork는 그렇게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EXE 방식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똑같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를 실행했어. 또 하나를 실행하려니 얘를 그냥 해제해버리고 A가 이렇게 있으면 A를 딱 지우고 B를 이렇게 여기다 같은 메모리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건 없어져요. 하나밖에 남지를 않아요. 얘는 하나밖에. EXE 방식, fork 방식, A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B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B를 자식으로 이렇게 B를 실행한다. fork라고 그랬어요. fork. 맞추세요. 다음에는 헷갈리지 마시고 fork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fork 아니야 fork 복사 아니야 복사는 뭐야? 하나가 원본이 있으면 그 다음에 4번이 남는다.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 EXE 방식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 메모리 해제하고 거기다 얹혀서 그 덮어 씌우니까. 자, fork 22번에 이렇게 얍삽하게 또 맞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기할 게 많아서 이렇게 얍삽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23번 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3번 푸는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알맞은 거. 자, 이거 알맞은 거냐 틀린 거냐 잘 찾아야 되죠. 헷갈립니다.
보통 쉘에서 명령을 실행하면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출하고 똑같네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일컫는 거는 fork 프로세스 아니고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고 굴리면 안 되고 foreground 프로세스예요. 자, 백그라운드로 돌리면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foreground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 헷갈리지 마세요. 말장난 헷갈리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네. 예. 자, 24번 문제 풀겠습니다. 24번 문제도 뭐 감사하네요. 이거 조금 더 올려볼까요? 조금 더 올려서 같이 풀 수가 있네요. 자, 다음 중 백그라운드로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jobs입니다. jobs. 이거 너무 쉬운 기출문제, 땡큐한 문제. 자, 프로세스 ID가 이거인 batch.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ID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의 명칭이죠. 애플리케이션 명칭이에요. 우선순위 값이 0이다. 다음 중 이 프로세스의 ni 값을 0으로, 10으로 변경하는 것을 알맞은 거는, 자, nic는, nice는요, 그 프로세스 우선순위 값을 변경할 때 이렇게 프로세스 id로 안 합니다. 프로세스 id로 안 하고요. 프로세스 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batch라고 들어가서, 여기를 지우고 batch라고 들어가야 되면 맞은 거예요. 이건 batch라고 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10으로 바꾸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우리는 지금 10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2번은 틀리고, 1번은 그나마 맞으려면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결국, 이 뒷부분에 이 숫자가 아니에요. nice는. 이게 요 명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를 쓰지 않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명칭이 왔으니까 얘네 두 개는 가능성이 있는데 10으로 바꾸는 거는 10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옵션을 마이너스 10은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10이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이렇게 단순 암기를 할 수가 없지요. 좀 막 꼬기도 하고 리나이스도 있습니다. 리나이스도 프로세스 아이디를 씁니다. 얘는 얘를 쓰지 않고 프로세스 아이디. 근데 지금 이렇게 통상은 리나이스랑 섞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더 헷갈립니다. 나이스만으로 하니까. 자, 나이스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요. 마이너스 20부터 19까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ni라고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최강입니다. 그냥 얘는 무조건 실행해야 돼. 얘부터. 그럼 19는 어떻게 해요? 실행을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 다른 애들 먼저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19가 더 숫자가 높으니까 얘부터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리눅스가 참 재밌는 그 OS인 게요. 나이스. 어떻게 친절하다. 애가 꽤 괜찮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마이너스예요. 아주 마이너스. 친절하지가 않아. 양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면은 아주 극강으로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올라갑니다. PRI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PRI도 이제 좀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면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라이어리티를 PRIORITY 이거를 극강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극강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담이었습니다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약간 해악이 있어요. 리눅스가 재밌는 건 약간 해악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이제 또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잠깐 탁해져서 창문을 좀 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볼게요. 지금 26번 여기 프라이어리티 나왔다. 자, 프로세스 우선순위 이것도 좀 헷갈리게 문제를 냈어요. 좀 쉬운 문제인데 헷갈리게 냈어요. 프로세스 우선순위와 관련된 항목에는 PRI와 NI, nice가 있다. priority하고 nice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억은 사용자가 명령어를 이용해 값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건 nice예요. 그러면 기억은 nice가 와야 돼요. nice. 이 nice의 값을 토대로 priority가 변경되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상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nice 값을 우리가 사용자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이 priority는 이제 커널이 nice를 읽어서 이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s 뭐 이렇게 뭐 AUX라든가 뭐 EF라든가 명령으로 쳐보면 둘 다 보입니다. nice하고 PRI 값이 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헷갈리지 말고 잘 쓰셨어야 돼요. nice가 먼저 와야 됩니다. nice가 기억에 가고 PRI 값이 뒤로 가야 됩니다. priority 값이 뒤로 가야 돼요.
네, 이거 헷갈려요. 자, 헷갈리면 안 되고. 자, 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풀어가네요. 자, 근데 좀 빨리빨리 풀어야겠어요. 너무 뭐 답만 알면 되는데. 자, 다음 중 시그 킬 시그널에 부여된 번호값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 종료예요. 정상 종료. 정상 종료 15번. 강제 종료 9번. 이거 시그 인트는 시스템이 꺼진 거죠. 시스템이 끊어진 거예요. 시그 행업인가? 뭐 행업된 거예요. 시그 행업. 이건 시그 킬인데 false하게 강제 종료가 된 거고요. 20은 시그 컨트롤 G죠. 컨트롤 플러스 G가 돼가지고 임시 스탑 시그스트가 돼요. 시그스트 STP 이렇게 됩니다. 답은 15번 정상 종료. 시그 킬에 아무것도 부여되지 않았을 때는 정상 종료. 15번 많이 어렵지 않고요. 시그널 목록 정보 확인할 때, 자, 이것도 KIL 해서 마이너스 L 하면은 여기 시그널 정보가 모두 다 뜹니다. 이 문제는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kill 마이너스 L, 이렇게 목록을, L은 리스트라는 게서 kill 마이너스 L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1, 2, 3, 4에 뭐 보기가 시그널 하면, 이렇게 시그널을 고르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 거꾸로 시그널 목록을 보려면 kill 마이너스 L 하면 볼 수 있다. PS는 프로세스 보는 거고 노 행업은 그 프로세스를 끄지 말고 뒷단에서라도 돌려라. 백에서라도 계속 돌려라. 나이스는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예. 29번. 자, 크론 이건 뭐 단골 문제입니다. 크론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이라고 그랬으면요. 1, 2, 3 해서 월, 화, 수 3번이 나와야겠죠. 3번이 나와야 되고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순서는 이제 3번이 다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 건데 4시 1분이면요 여기가 분이죠. 여기가 분, 여기가 시, 여기가 1, 2, 3, 4 할 때 1, 여기가 월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da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날려나? 여기가 minute, 여기가 hour, 여기가 day, 1이 되고 여기가 mon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일이 오는 겁니다. 저기 월화수목금 토일 요일이 와요. 그럼 어디가 답이에요? 이거 분이 와야 되니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1번 아니면 4번인데 4시 1분 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3일이 됐잖아요. 우리는 3일이 아니라 1월에는 값을 안 주고 요일만 수요일만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번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근데 이거 보면서 혹시 윈도우즈 쓰다가 이거 리눅스 쓰시는 분 보시면 얼마나 간략하고 명료합니까? 내가 이 작업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명료하게 그 윈도우즈로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잘 물론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리눅스의 굉장히 강점이 어떤 명령을 내가 내리면 그게 아주 명료하고 간결하게 실행이 되고 그 내용이 맞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윈도우즈 여담이지만 그 권한을 좀 조정을 했더니 지금 시스템이 개판이 돼가지고 뭐 실행할 때마다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만 윈도우즈 매우 좋습니다. 이제 구의 방식으로 좋습니다. 근데 리눅스는 구의 방식도 강력하고 CLI 방식은 더 강력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번을 딱 고르는데 정말 리눅스를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아름다운 OS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윈도우즈 없으면 은행 거래 못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30번 벌써 왔네요. 좀 빨리 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네요. 특정 대문 하나만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이거 여기만 봐도 뭡니까? 키워드로 맞추기 특정 대문 하나만 상주해도 어이씨 이거 이상하다. 상주하면서 다수의 대문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특정 대문이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대문을 실행해서 메모리에 올려주고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메모리에서 제거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 보이시죠?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 어떤 방식? INET인데 이게 살짝 어려운 문제였네요. 리눅스 커널 2.4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XINETD 이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그냥 대충 XINETed 뭐 이렇게 읽는데요. 2번이 답입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건요, 이제 데몬을 돌리잖아요. 계속 그 리스닝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이제 그 유저가 무슨 명령을 내릴지 모르니까 데몬을 뒤에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올려서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그 데몬이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 메모리가 계속 잡아먹혀 있으니까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 스탠드 얼론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금 하는 건 스탠드 얼론 방식이에요. 얘는 계속 메모리에다 상주시키는 거고요. 이니티드 방식은 이니티드 방식이라고 저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할 호출이 왔어. 데몬이 딱 들어보니까 호출이 왔어. 야, 너 와서 빨리 일해. 그리고 일 끝나서 너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니티드 방식이에요. 스탠드 얼론 방식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요게 답인데 이번에는 X 이니티드. 왜냐면 커널 2.4부터 제가 알기로 X 이니티드로 바뀌었다. 그래서 30분에 2번이 답이고요. 자, 31번 또 신나게 올라가 봅니다. 말을 좀 줄이면서. 자, 다음 중 베이시셀에서 A라고 입력하고 LASA로 실행되는 설정한 명령은 alliance, 별칭이죠. alliance는 별명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하는 방식은 alliance하고 내가 주려고 하는 거는 equal, 할당하는 거죠. LSAF를 할당하겠다. 얘는 equal이 없어서 틀렸고, 얘는 이제 순서가 좀 애매한, 반대로 이렇게 했네요. 틀렸죠. 2번이 답이고 어렵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 AT&T 사례 벨연구소에 근무하던 데이비드 콘. 콘이면 K 아니면 C잖아. 그럼 KSH. 1번이겠죠? 예, 이렇게 얍삽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살짝 오히려 어렵게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얍삽하게 데이비드 콘 해서 K 이렇게 하는데 실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뭐, 본셀과 하이 되면 C셀의 수많은 기능을 포함한다. C쉘의 수많은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면 C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 확실하게 K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 말을 뺐어요. 좀 어렵게 나왔지만 데이비드 콘이 얍삽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콘은 K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33번 풀겠습니다. 이거는 좀 쉬운 문제죠. 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shell을 보는데요. change shell 해서 list 리스트를 보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쉘이 리스트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대상이 몇 개나. 내가 이제 통상 배시를 쓰지만 C 쉘을 쓰겠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고요. change shell 리스트 해서 볼 수 있는 게 맞고요. grab은 이거 패스워드 이 디렉토 이거는 이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니고요. 배시얼신은 이제 엘리아스를 가지고 아까 별칭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니고요. 예, 2번이 답입니다. 자, 좀 더 할 얘기가 있지만 네, 뒤로 넘어가서 또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한번 해보죠. 자, 34번 명령의 결과로 알맞은 것은 user canman, echo user. 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요게 답이죠. 이거 자주 헷갈립니다. 자, 이 달러가 붙었다는 거는, 잠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쉘로 한번 돌려볼게요. 쉘로 돌려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쉘을 불러올게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여기 지금 배시 쉘 불러왔고요. 자, 보세요. 유저, 이거 실수했네. 유저 보세요. 유저, 케인맨 했죠. 이거 항상 헷갈리더라. ECHO 해서 그냥 유저를 때리면 유저가 떨어져요. 보이시죠? 그냥 유저가 떨어졌죠? 근데 ECHO에서 달러 유저를 하면 케인맨이 떨어져야 돼요. 깜빡했네, 이거. 이거 틀렸다. 억울하다. 유저 이거에서, 홈인가? 지금 내가 루트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내가 잠깐 착각했네. 이게 착각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착각도 실력이죠. 착각도 실력입니다. 이거 틀렸다. 에이, 틀리면 어떡해, 이거. 카이맨입니다, 이거. 이거는 그냥, 에코는 뒤에 문자를 당연히 따오는 거지만, 이게 유저의, 이렇게 할당한 예를 특별히 찾아서 따오라는 거예요. 그냥 카이맨이네. 이거 틀리면 어떡해. 사람 다 맞은 줄 알았더니, 에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네요. 60점 이상만 맞읍시다. 네, 여하튼, 요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요게 답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얘기했는데, 요게 답이에요. 요게 카이맨이 답입니다. 정신 없네, 이 사람. 예, 알아도 틀립니다. 예, 괜찮아요.
자, 다음 중 최근에 입력한 5개의 명령은 history 5죠. 얘는 어떻게 5번째를 나오는 거고요. 예, history 5 이렇게 봅니다. 이거 쉬운 거죠. 네. 다음 중 시스템 전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함수가 있다. alias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파일은 아까 했었죠. bashrc.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전체니까 etc bashrc고요. 얘네들은 이 점 찍혀 있잖아요. 얘는 숨긴 파일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개인 사용자들입니다. 프로파일에는 어떻게 돼? 전체에 대한 환경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파일에는 그죠? 이 bashrc는 별칭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거 구별되시죠? 1번. 지금 약간 흥분해서 말이 더 빨라지네요, 이제. 자, 37번 이제 별표까지 쳐 있네요. 자, 다음 중 루트 사용자가 이 사용자의 쉘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원래는 통상 그냥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뭐 매번 안 해, 자주 해봐야 아는데 이렇게 해서 계정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쉘을 바꿀 거야 이게 하고서 여기서 쉘을 뭐 bin, bash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쉘은 이건 이제 지금 생략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옵션으로 넣을 거라서 change shell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봐보죠. 이렇게 이러면서 또 공부를 되는 거죠. 그죠? 공부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여기 이제 저기 타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위치 TOMMI 해볼게요. 타미라고 이제 계정이 있잖아요. 스위치 다시 이제 루트로 들어가가지고 예, 루트로 들어가서 예, 루트로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지우고 change shell을 TOMMY 이렇게 되냐. 근데 changing shell for Tommy 이렇게 해서 Tommy shell을 뭘로 바꿀 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37번은 1번.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컨트롤 C 하고 나와서 change shell user Tommy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저를 앞에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번씩 때려보세요. 때려보시면 아주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구나 하고 했다가 잠깐 이게 아니네. 유저를 왜 줬죠? 하면서 다시 1번으로 고쳐서 답을 적었어요. 이렇게 다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 그러니까 하나 틀렸네. 자, IH, 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IHD 유저, 이제 계속 이 문제에서 쓰는 사용자 계정, 이 문제에서 항상 이 유저를 쓰죠. 이 사용자가 계정 생성 후에 처음으로 시스템에 로그인 한 상태이다. 다음 중 로그인 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머리만 건. PS 하면 PSL, 뭐 EF라든가 AUX 하면 맨 뒤에 쉘이 뭐 bin, bash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그죠? 에코 쉘 하면 지금 내 쉘이 그냥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럼 이거 쉘 전체 리스트가 보이겠다. 얘는 안 되죠. 쉘 전체가 아니라 로그인한 내 쉘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etc 패스워드에서 내 거 계정을 잡아오면 이것도 보이죠. 그래서 다 맞고 3번이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매번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쿵덕쿵덕 하죠. 네, 그러지 마세요. 간의 면적을 넓히세요. 간의 면적을 넓히십시오. 이것도 왜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네요. 자, 현재 마운트된 디스크에 남아있는 용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헷갈려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보시면 나 혼자 헷갈린 거 아니야? 왜? 자, 이렇게 보시면요. df를 한번 때려볼게요. 예, 뒤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운티드 온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 보시면 마운티드 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운티드 온 한 것들의 디스크의 용량, 사용된 거, 가능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DF가 맞겠죠. 근데 가령 마운트가 헷갈렸거든요. 제가 마운트 치면 이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DU 해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DUL 해볼까요? DU 올인가? 네, 자주 안 써서 그런가? 잘 모르네요. 자, DU는 이렇게 디렉토리별로 나오고요. F디스크도 나오죠. 근데 파티션별로 나오죠. 파티션별로. 예, 파티션별로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는 DF다. DF 리스트를 뽑아보면
마운티드 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DF로 가십시오. DF로 가셔야 됩니다. 딴 걸로 가시면 틀렸다. DF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고요. 39번 헷갈렸지만 잘 풀었어요. 그리고 39번의 답이 뭐다? 2번입니다. DF. 자, 40번 볼게요. 40번. 자, 이 리눅스는 이렇게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게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이렇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이 가끔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 하면 되는데 시험이니까 구글링 안 돼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뭐냐? 최근 리눅스에서는 파티션을 생성하면 고유한 이 값이 부여되고, 이거 universally unique id 이거 아니겠어요? 요렇게 그냥 답을 찍어 blk id를 하면 얘가 보이고요. 레이블 뭐 밴드 id인데 uuid 요걸로 해서 파티션을 생성하면 고유한 이 값이 부여되고 부팅 시에 이 값을 마운트 작업이 진행이 된다. 요것도 요게 이제 기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UUID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우고 41번으로 넘어갑니다. 41번으로. 네, 자, 넘어왔어요. 자, 다음 중 40번은 기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보니까 생소하네요. 다음 중 파일이나 디렉터리 생성 시, 근데 이제 기출은 아니지만 요거겠지 하고 예측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중 파일이나 디렉터리 생성 시 부여되는 기본 허가 값을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ls L 이렇게 해서 치면 리스트를 long 폼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되죠. rwx rx rx 이런 식으로 이게 4, 2, 1 요거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아시죠? 이런 식으로 권한을 보여줍니다. 이 파일, 이 폴더에 있는. 이것도 너무 리눅스 사랑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왜냐? 이 change mod는 뭐예요? 허가권을 변경하는 거고요. change own은 이제 소유권을 변경하는 거고요. umask는 이제 지금 생성될 때 어떤 조건으로 생성되느냐, 000, 2,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잡히는 건데요. 너무 명확하게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 이거죠. 리눅스는. 근데 이제 윈도우즈의 단점은 그게 아마 GUI의 단점일 거예요. 명확하게 잘 안 보여요. 찾아보기도. 그리고 적용을 해도 이상하게 막 꼬여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에 굉장히 강력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게 바로 이런 점이죠. 서버로 쓸 수 있다는 거. 예, 정말 너무 좋습니다. 리눅스. 리눅스 리눅스를 만든 리눅스 토발즈 사무실에 봤더니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42번 차담이었습니다. 42번. 다음 중 시스템에 장착된 디스크나 USB 메모리에 분할된 파티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 파티션 정보는 fdisk-l이겠죠. 디스크 df도 맞고 마운트도 맞고 du도 맞고 다 맞는데 아무래도 파티션 정보는 fdisk-l로 보는 게 맞겠죠. 한번 안 봐도 되겠죠. 네.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43번. 다음 중 etc fs 탭. 요거는 이제 마운트된 탭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푸느라고 막 썼습니다. 앞에다가. 이게 이제 탭이 아마 6개 필드, 몇 개 필드로 구성됐냐 이것도 물어보는데요. 처음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장치명이 오고요. 여기 써놨네요. 장치명 오고 그 다음에 마운트될 디렉터리 위치, 그 다음에 타입이 와요. 타입이 뭐냐? 파일 시스템 유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션이 오고 그 뒤에 2개가 더 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네요. 자, 아마 이제 디바이스 이렇게 되고 SDA 우리 이제 통상 리눅스에서 말하는 이게 뭐야? 장치명 저장 장치명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마운트를 홈에 타미에 여기에다가 my SS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 장치 위치를 잡아줄 수 있고 이 장치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FS 이렇게 파일의 타입을 잡아줄 수 있고 옵션을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세 번째라고 그랬으니까 파일 시스템 유형 3번이 맞겠죠? 여러분, 자, 맞습니다.
자, 44번까지 가는데요. 지금 밥이 다 돼서 밥 먹고 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다시 44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녹화하는 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다시 들어가네요. 아, 이거 참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44번 좀 빨리 하죠. 뭐 44번 다 이 유저 사용자 본인에게 설정된 쿼터 정보 확인,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쿼터하고 계정이 오면 되고요, 아니면 레퓨 쿼터하고 디렉토리가 오는데요. 여기 지금 뒤에 뭐가 안 와가지고 좀 괴롭긴 한데,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 사용자 본인에게 설정된 디스크 쿼터 정보라고 했기 때문에 쿼터 1번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답이 정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상황이 발생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인지 모드의 명령법으로,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들렛의 T 스티키 비트가 붙는 거잖아요. 그 그룹에 스티키 비트가 붙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못 봤는데, 요거는 이제 유저의 세팅, 유저한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RWX 여기에다가 이제 S 해서 사용자 권한으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세팅, 유저 세트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얘는 문제고 얘도 못 보긴 했으나 얘가 확실히 문제여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번, 디렉토리에 부여되는 execute는요,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d 명령을 사용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로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피곤하시니까 그냥 가면 되고요. XFS 파일 시스템 기반의 서버를 운영하고 이 서버의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는요, XFS 리페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 아니면 이제 파일 시스템 체크로 가는데요. XFS 시스템 제일 최근에 개발된 파일 시스템은 이걸로 xfs underscore repair 이렇게 갑니다. 원래 기출에서는 이게 나왔었죠. xfs.repair가 맞냐. 근데 이건 아니었, 이게 틀린 건데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48번, 48번으로 올라가고요. 48번 풀면 이 과목으로 넘어가네요. 허가권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RW, 이게 소유권의 스티키 빛,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에 세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소유자, 그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처음에 헷갈리는데, 사용자가 실행하는 동안 루트 그룹 권한이 아니고요. 실행한 동안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된다. 요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 찾는 거죠. 4번 맞고요. 펜 크기가 살짝 굵네요. 그렇지만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과목 1번. 큐닉스는 얘기 유닉스 쪽이잖아요. 외부에서는 이게 뭐예요? LG랑 하고 있는 그 리눅스고요. 타이젠은 삼성이랑 하고 있는 리눅스죠. 문제는 뭐였냐면요, BMW 등등등,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표준화된 자동차용 vehicle 나오죠. vehicle 자동차, 탈 것, 플랫폼. 2번이 답이고요. 기출이라서 그냥 바로 쉽게 갑니다. CPU 전가상화 및 반가상화까지 지원하는 애는 Zen이죠. Zen. 얘밖에 없어요. XEN입니다. 문제 넘기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예요? 도커는 이제 이미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거고, 버추얼박스는 이제 가상화, KVM도 가상화. KVM 문제가 이번에 안 나왔네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Zen이 나왔습니다. 51번 슈퍼컴 빠른 수치 연산. 이거는 뭐예요? 고성능이죠? High performance, PRFORMANC, performance가 되는 거고요. HA도 나오긴 하는데,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입니다. AVAILA, availability, BILITY, 스펠링이 어렵네요.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LVS는 load과 volume이고요. load balance cluster는 이제 부하 분산이죠.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는 고성능, 슈퍼컴퓨터 고성능. 5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리눅스 재단에서 오픈소스 관리 어쩌고저쩌고에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이거 뭡니까? 도커죠, 도커. 근데 이거의 배포 확장 관리를 자동화해 주는 거는 뭡니까? 쿠버네틱스죠? 쿠버네틱스입니다. 이거 약간만 펜 크기를 좀 펜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두꺼워서.
부담되네요. 쿠버네티cs 됐고, 어렵게 나오면 앤서블이 나오는데 이번에 앤서블이 안 나왔네요. 네. 자, 2번 이더넷 카드에 연결된 케이블의 상태를 이더넷 카드니까 either2 되겠죠. either ETHTOOL. 예, 볼 것도 없이 기출문제였고 쉬웠습니다. 자, 54번, 55번 풀어볼게요. 전자메일과 가장 거리가 먼 프로. 이것도 잘 나오죠. POP3 이거 받았을 때 확인. SMTP 이거 보낼 때, IMAP 받았을 때. 자, 이거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니까 전자메일이랑 상관없으니까 예고요. 이것까지 알아두시죠. POP3는 110 포트 번호가, SMTP는 25번, IMAP은 143번. 이거까지 아셔야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OSI 7계층 분들 물리계층 맨 밑에 있는 거 물대내 전세평 이거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었는데요. 언제 알려드렸냐면 정보처리 기사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물리계층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인데요. 어떻게 외워요? 물대내 전세표 응. 옛날에 농사질 때 논에다 물을 대네 물 대면 아유 전세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세표를 드릴게요. 고마워서 선거할 때 3표 드릴게요. 3표 주면 깜짝 놀라죠. 응? 어떻게 3표를 줘? 한 표 줘야지. 야, 물대내 전세표 응.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되고요. 여기 데이터의 단위는 맨 밑에서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이렇게 가고요. 물리계층이니까 비트가 맞아서 답이고요. 여기서 이제 장치는 여기 물리계층은 리피터, 물리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을 묶는 거는 브릿지가 되고요. 네트워크에는 라우터가 있고요. 또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맥 어드레스 할 때 MAC 얘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알고 가셔야 되고 뭐 이런 거 TCP/IP 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프로토콜이요. 뭐 여기서는 다음에 또 나오면 한 번 더 하죠. 뭐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오늘은 답만 확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요. 자, 다음에서 네트워크의 종류. 국가 대륙. 자, 네트워크 종류 끊었습니다. 그냥 보면 완이 맞습니다. 와이드 에어리아죠. 맨은 이제 도시급, 뮤너시펄, 도시급이고요. 랜은 로컬 에어리아, 아주 가까운 쪽. 그래서 요거는 완이 맞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맨하고 랜 관련된 거를 그 IEE라는 기구에서 한다. 뭐 무슨 전자전기 전문가들 인터내셔널 일렉트리컬 엔진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I802. 뭐 어쩌고 뭐 3인가 뭐 그런 6인가 뭐 이런 게 있죠. 이거 맨하고 랜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데 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와이드한 거 그러는 거. 자, 비영리 목적 기관 커먼 컴퍼니 삼성닷컴이죠. 돈 버는 거. 밀리터리 이거는 인터내셔널 ORG가 답이죠. 비영리 목적 기관 쉽게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OR.KR 중에서 뭐 최상위 도메인이 아닌 것 OR 고르기 이런 게 나왔었는데 좀 쉽게 나왔고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알맞은 것은 세그먼트를 보내기만 하고 답 나왔죠. UDP입니다. TCP는 막 확인해요.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UDP는 확인을 안 해요. 확인하지 않으면 보내기만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UDP 좀 쉽게 나왔습니다. 59번에 그러니까 그냥 문제답이 그냥 외워져 버렸네요. 전기 및 전자부분에 이거 나왔네요. LAN 및 MAN 관련 표준 IEE 아까 했으니까 쉽게 할 수 있고요. 원래는 뭐 ANSI라든가 뭐 ISO, ITU 다 나오는 건데 좀 쉽게 나왔네요. 여기 보실까요? 프로토콜 알맞은 거 메시지에 대한 오류 보고 하네요. 깔끔하게 하네요. 피드백 하고요. 핑 하면 뭐야? ICMP죠? 핑 ICMP. 얘는 이제 오류 보고 하는 거 ICMP. 참고로 네이버는 핑에 답변을 안 해주고요. 구글은 답변을 해주죠. 핑 때려보면 왜? 구글은 자신 있다 뭐 이런 거의 표현이라고 그러대요. 일일이 서버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는 그 뭐랄까 그 여유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루프백 센터OS 설정해 보셨으면 알죠. 루프백 IP는 127.0.0.1. 이거 이제 한번 해놓고 나서 안 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매번 치고 들어가서 안 해요. 알게 돼요. 이거 자동화 시켜놓지 않으니까 오히려 알기가 쉽네요. 이건 이제 센토스 한 번이라도 깔아보셨으면 아실 거고요.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조금 정교하게 당겨서 보겠습니다. 웹키트 레이아웃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한 프리웨어 웹브라우저는 크롬이죠. 사파리는 애플에서만 iOS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익스플로러는 MS 거고요.
파이어폭스도 문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크롬 문제가 나왔네요. 인터넷 서비스를 알맞은 거, 회사 내 리눅스 서버 운영 중, 회사 개발자들 모두 리눅스 써. 이거 그 기출문제 똑같네요. 리눅스 시스템의 공유 디렉터리 생성하고 부팅과 동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즈넷 무슨 토론할 때 쓰는 거고요. SH 이제 시큐어하게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팝3 이거 전자메일 그 프로토콜이고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상에서 파일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디렉터리도 생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쉬운 문제였고요. 64번. 네, 64번 올라갑니다. 이거 제가 풀었던 시험 문제랑 좀 지점을 합니다. 자, 다음 설명. 네스텐 명령의 상태값을 알맞은 것. 이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을 소켓을 열고 기다린다. 그냥 listen. 쉽게 나왔네요. listen. 쉽게 나왔어요. 원래는 뭐 sync, ecsync, ec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 sync cent냐 아니면 sync received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냥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FTP 데이터 포트 번호는 20번이고요. 제어는 21번으로 하죠. 일반적인 FT 1번이 맞죠. 자, 22번은 뭡니까? 이건 SSH 포트 번호고요. 23번은 뭐죠? 23번은 텔넷입니다. 텔넷은 23번. 25번은 SMTP죠. SMTP 메일 전송 시스템 몇 개 더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67번, 69번, 66번, 67번. IPv6의 특징 많이 나오잖아요. 주소 범위는 118비트. 왜냐면 888은 IP4고요. 888. 이제 이거가 다 합쳐진 48에 32씩 하는 거는 이렇게 저도 푼이라고 또 해놨네요. 64, 64, 128비트. 예죠. 장애 발생 시에 다른 시스템에 영향이 적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 신뢰성이 높은 거는 망형이죠. 이거 쉽네요. 링형은 이렇게 생겼고 토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면 링형이고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다. 이게 링형이고 스타형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일부의 장애가 여기에 일부의 장애가 생겨도 나머지 전체에는 이상이 없다. 이게 스타형이 되는 거고요. 버스형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양쪽에 종단이 존재하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이렇게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면 버스형이고 근데 망형 쉽게 나왔네요. 망형이 제일 쉬웠을 텐데 쉬운 게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마스터 2급 시험 문제였습니다. 공부할 때는 어렵게 했으나 막상 문제는 쉬웠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OSI 7 계층으로 알맞은 거는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동기화를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션 계층이네요. 제가 아마 2022년 문제부터 한 2020년, 19년 한 3개년 거까지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하나에 한 4번 보니까는 8, 4, 30, 한 320문제씩 3년이면 한 900, 한 60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그 정도 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세션밖에 안 나와요. 계속 뭐 설명을 해도 OSI 7계층 설명해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거는 거의 동기화, 세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계층은 이제 무슨 장비 관련해서 나오거나 프로토콜 관련해서는 나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세션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인터넷 문서 검색 시스템으로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 검색 기능 제공 환경 대량의 정보 검색. 자, 텍스트 대량 정보 검색 go for.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텔넷도 이제 SSH로 여기 왜냐하면 텔넷은 평문 전송이기 때문에 기밀하게 secure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SSH하고 삼바는 뭐라고 그랬죠? 윈도우즈 쓰는 친구들하고 프린터나 파일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요. W는 월드와이드 웹이니까 상관없고. 자, go for 4번. 더 이상 안 쓰지만 시험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뭐 한 3회에 걸쳐서 한 번. 매회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알아요? 뭐 기출문제 풀어봤으니까 알죠. 뭐.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파일로 알맞은 것은 IP 주소를 이용해서 자주 방문하던 사이트를 나만의 별칭, 키워드로 그냥 풀을게요. etc 호스트 여기로 연결합니다. 실제로 etc 호스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IP 주소에다가 이제 웹 어드레스 뭐 165 어쩌고 하고 뭐 www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건데 별칭 얘기 나오면 이거 etc 호스트 바로 고르시면 되고요. IP4의 C 클래스는 뭐예요? A 클래스는 저도 푼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저도 이게 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호 해서 여기가 다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이고요. 여기는 로컬이 되는 거죠. 여기도 네트워크이 2개 차지하고 C는 네트워크이 3개 차지하고 마지막에 하나 0부터 2호 그러니까 256개. 4번이죠? 네. C 클래스니까. 자, 웹서버가 HTTPS 프로토콜이 활성화되는지 활성화되면요. 텔넷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웹 도메인 써주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443명 HTTPS 포트 번호잖아요. 잘 못 쓰네요. HTTPS CQ한 거 443번 되는 거죠? 네, 됐고요. 아, 이거 왜 꺼졌죠? 제가 이게 가끔 제가 윈도우즈를 막 이렇게 잘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가끔 리눅스가 너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들 때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을 알맞은 거 찾는 거네요. 이거 다 이미지 보는 거고요. 토템은 얘는 이제 리눅스에서 동영상 아마 이게 편집이 안 써봤어요. 실제로 본 거는 뭐 김프 정도나 되고 나머지는 전혀 안 써봤죠. 그냥 문제 풀다 알게 됐어요. 토템은 동영상 관련이죠. 자, GN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나 그림을 똑같네요. 기출 편집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그쵸? 로고 디자인 레이어 기업법을 움직이는 이미지 작업. 자, 이미지인데 움직이는 이미지 작업은 김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프레젠테이션. 이거 너무 고마운 프로그램 한번 확인했네요. 이거 엑셀이고요. 이거 워드고요. 이거는 PPT고요. 그죠? 3번이 답이고요. 얘는 워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기출로. 네. 3번이 답이고요. 7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GNU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진 공개형 데스크탑 환경으로 GTK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건 그놈이죠, 그놈. 뉴턴은 이게 윈도우 매니저고요. 윈도우 매니저고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뮤타시트 윈도우 매니저고요. 이게 아마 그놈 2, 이게 그놈 3 이렇게 될 거고 웨일랜드는 이제 X 서버에서 X3 86에서부터 x.org 뭐 대충 씁니다. 그리고 웨일랜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놈이 답입니다. 이게 만약에 KDE 이렇게 되면 Qt랑 연결이 되는 거죠. Qt 라이브러리랑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다음 중 관련 명령어의 사용법으로 알맞는 것은 xhost add 이거랑 얘랑 좀 헷갈리네. add를 쓰는 건지 뭔지 4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xhost는 이게 아마 키베이스로 나와야 돼서 아닐 것 같고요. xhost add 이거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워지지가 않네요. 자, 넘어갑니다. 77번 다 왔어요. 자, 원격지 X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을 전송하려면 뭘 바꿔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바꿔줘야 돼요. X클라이언트 진행해야 되는 건 디스플레이 X서버의 응용 프로그램 전송하기 위해 X클라이언트 디스플레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터미널을 바꿔야 될 것 같지만 디스플레이 환경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윈도우의 배치와 표현. 어려운 문제네요.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상을 창 열기, 창닫기, 최소. 그럼 윈도우 매니저네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는데 쉽게 나왔네요. 실제로는 데스크톱 환경인 것처럼 막 설명을 해놓고 하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데스크톱 환경처럼 막 설명해요. 그래픽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어쩌고저쩌고 하고 유틸리티를 많이 제공한다. 그래도 윈도우 매니저인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이건 딱 명확히 윈도우 매니저인 게 보이잖아요. 왜? 창 최대화, 창 최소화 이거는 윈도우 매니저잖아요. 그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 디스플레이 매니저예요. 이게 로그인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디스플레이 매니저 화면에 보여주는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나왔네요. 자, 79분에 왜 별을 해놨지? 자, 다음 중 리눅스에 사용하는 데스크톱 환경으로 틀린 것은 자, LXD는 Lightweight X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에서 데스크탑 환경이 맞아요. 틀린 거 찾는 거네. XFC도 데스크탑 환경이 맞습니다. 이거는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는데 왠지 얘가 이미 있으니까 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찍었네요. 예. 데스크톱 환경으로 틀린 거. 얘는 데스크톱 환경이 아니고 메이트 데스크톱 환경이 있죠. 리눅스에. 그러니까 얘네요. 예. 3번. 자, 다음 가로에 들어갈 거. 이거는 기출에서 못 본 문제지만 기출을 풀어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CentOS 7부터 시스템 MD 기반으로 변화. 그 전에는 이닛이었어요. 이닛 해가지고 이렇게 PS 트리 때려보면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 지금은 시스템 D 데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떠요. PS3 때려보면 제일 얘가 이제 1번 프로세서 PID가 1이에요. 얘가 기존에는 init 얘가 PID가 1이었는데 센터에서 7번부터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텍스트 모드는 3이고요. 그래픽 모드는 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init이 아니라 시스템 MD다 이 얘기 하는 거고요. 이전 버전 init에서는 X 윈도우로 부팅되는 모드를 run level 5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넘버 5로 돼요. 텍스트는 3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 중에 답인데 저도 이렇게 했네요. 부팅되는 모드를 run level 5라고 표현했는데 현재는 그래픽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래픽을 타겟이 이제 X 윈도우로 해서 그래픽 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멀티 유저 타겟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그 다시 CLI를 말하는 겁니다. 그 CLI 커맨드 텍스트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팅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예 그래픽으로 갈지 저는 이제 지금은 완전 CLI만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못 가지만 둘 다 깔아놓고 양쪽을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지요. 자, 저는 답은 4번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답이 4번. 예전엔 런 레벨 5라고 그랬으나 지금은 그래픽을 타겟이라고 한다. 80번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아직 정답이 확실히 발표된 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저는 2022년 지금 12월 12일 날 어제 시험 본 거를 오늘 좀 리뷰를 했습니다. 어제 바로 하려다가 갑자기 급한 뭐가 생겨가지고요. 뭐 바빠가지고 저기 C++ 뭐 갑자기 하는 게 생겨가지고 못하니라고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했고요. 일요일입니다. 뭐 정답이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푼 거라서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 맞을 겁니다. 대부분 기출에서 나오고 많이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뭐 60점 이상의 꽈락 40만 면하면 그래도 자격증이 손안에 딱 생기는 거잖아요. 예, 또 많은 고수님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님들 그 답변을 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좀 이상하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내용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뭐 실력보다는 그냥 요령으로 많이 푼 셈이 됐고 기출 외운 걸로 많이 푸는 게 돼서 뭐 보잘것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하고 지식을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좀 공유를 하려고 올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걸 봤습니다. 리눅스 1급 공부를 하고 갔는데 떨어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의 유튜브를 봤는데요. 일단 리눅스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그냥 따시진 않을 거예요. 그냥 따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정보 처리 기사까지는 이제 그냥 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거에서 무슨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근데 리눅스까지 따시는 분들은 이제 전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신 분들인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1급 따시는 분이 공부하시는 내용을 봤더니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 모두 화이팅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요.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1급도 도전하고요. 또 나름 소식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저도 이거 하다가 이 화면 따는 프로그램이 자꾸 다운돼 버려 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겨우 마쳤네요. 예,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오후 2시 30분인데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쉬시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